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생각한 순간 발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청년이 있습니다. 선한 눈매와 예의 바른 태도로 국민 아들이라 불리는 배우 강민준 씨입니다. 그가 생애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을 받던 영광의 날 세상은 그를 향해 차가운 등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트로피 뒤에 숨겨져 있던 수갑찬 과거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저 녀석 알고 보니 정과자라며?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추락한 한 남자. 하지만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차가운 빗줄기 속에 감춰진 진짜 사연, 그리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대한민국 영화대상 시상식장. 모두가 숨죽인 채 발표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정적을 깨고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든 바로 그 국민 효자 민준 씨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가장 기쁜 날, 가장 환하게 웃어야 할 주인공의 얼굴이 마치 죄인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트로피를 받아든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감격해서 그런 줄 알았겠지만 그 떨림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거운 상을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젖은 눈동자를 비출 때 지켜보던 동료 배우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죠. 민준 씨는 평소에도 촬영이 끝나면 회식 자리도 마다하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 아픈 홀어머니를 돌보는 효자로 유명했습니다. 시장통 할머니들도 아이고 내 새끼 하며 친아들처럼 아꼈죠. 어머니, 병석에 계신 우리 어머니 보고 계시죠? 못난 아들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메어들 때 TV를 보던 시청자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난과 역경을 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간 승리의 주인공. 세상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밝은 빛 아래 가장 짙은 그림자가 들이운다고 했던가요? 민준 씨가 트로피를 품에 안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시상식장을 빠져나오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 아들 강민준의 충격적 과거, 특수절도 정과자 출신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상식장 대기실, 아직 얼굴에 눈물 자국도 마르지 않은 민준 씨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신호탄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찾아온 가장 잔인한 파멸의 예고. 과연 이 청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0년 전 민준 씨가 18살이던 그의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그날따라 밤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는 어두운 골목길,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소년이 비를 쫄딱 맞으며 서성이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민준입니다. 낡은 후드티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덜덜 떨리는 턱과 파랗게 질린 입술은 감출 수가 없네요. 소년의 시선이 머문 곳은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약국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민준의 귓가에는 방금 전 집을 나올 때 들었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환청처럼 맴돕니다.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며 물 한 모금 못 넘기시는 어머니.
당장 약이라도 사드려야 하는데 민준의 주머니를 뒤져봐야 나오는 건 먼지와 구멍난 안감뿐입니다. 약국 주인이 셔터를 내리려고 밖으로 나온 순간 민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소년의 이성을 마비시킨 겁니다. 민준은 짐승처럼 약국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감기약과 눈에 보이는 빵 몇 개를 닥치는 대로 품에 안았습니다. 뭐야? 너 이놈 거기 안 서. 놀란 약국 주인이 소리치며 민준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놓으세요. 제발요. 약만 가져갈게요. 이 도둑놈이 어디서? 두 사람은 빗물 젖은 바닥에서 엉겨붙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민준이 주인을 힘껏 밀쳤고 중심을 잃은 주인은 넘어지며 진열장 모서리에 팔을 찍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주인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겁에 질린 민준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 시퍼런 경광등을 번쩍이며 나타난 경찰차 앞에서는 도간에 든 쥐신세였죠.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민주는 품속에 으깨진 빵과 젖은 약상자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약 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세상은 18소년의 절규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특수절도 및 상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달고 소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소년원에서 보낸 시간은 민준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세상 밖으로 나온 뒤부터 시작됐죠. 출소하던 날 교도소 철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반겨주지 않는 쓸쓸한 사회 복귀였죠. 민주는 다시 세상에 나왔지만 어디에도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라도 구해보려 했지만 이력서의 빈칸과 어두운 표정을 본 사장님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가게는 사람 다 찼어. 딴 데 가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눈빛은 너 같은 놈은 안 써라고 말하고 있었죠. 며칠을 굶었는지 모릅니다. 배가 고파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거리를 헤매던 민주는 점점 세상에 대한 원망만 쌓여갔습니다. 차라리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까? 적어도 거긴 밥은 주잖아. 나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허름한 체육관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기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민준이 기웃거리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호랑이 같은 인상의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체육관의 주인 박 관장님이었습니다. 누구냐? 도둑고양이처럼 기웃거리는 놈이. 박 관장의 굵은 목소리에 민주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치려는데 박 관장의 큰 손이 민준의 앙상한 어깨를 턱하니 잡았습니다. 너 밥은 먹었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꼬르륵. 대답 대신 민준의 배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관장은 피식 웃더니 민준을 질질 끌고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모, 여기 특자로 하나 뜨끈하게 말아주소. 잠시 후 뚝배기 가득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밥이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민주는 저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먹어. 죄지은 놈도 못난 놈도 일단 배는 채워야 사는 법이다. 박 관장은 숟가락을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한 민준.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위장을 채우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국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알과 함께 눈물을 씹어 삼키는 민준을 보며 박 관장은 묵묵히 깍두기 접시를 밀어주었습니다. 다 먹으면 따라와라. 밥값은 해야지. 내일부터 체육관 청소나 해. 재원은 줄 테니까. 그 투박한 한마디가 민준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처음으로 밥숟가락을 쥐어준 어른. 민준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녹아내린 건 꽁꽁 온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도끼가 올랐던 민준의 마음도 스르륵 풀어졌죠. 다음 날부터 민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체육관 문을 열었습니다. 박 관장님이 시킨 대로 바닥이 닳도록 걸레질을 하고 창문도 반질반질하게 닦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몸을 움직이니 잡생각이 사라져서 좋았죠. 박 관장님은 민준에게 걸레만 쥐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낡았지만 깨끗한 도복 한 벌을 툭 던져주시더군요. 입어라. 사내 자식이 깡다구만 있어서 쓰겠냐? 몸도 마음도 단단해야지. 그때부터 민준은 청소가 끝나면 박 관장님에게 복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픽픽 쓰러지고 나가떨어지기 일쑤였지만 민준은 오기를 부렸습니다. 박 관장님은 그런 민준을 혹독하게 굴리면서도 훈련이 끝나면 꼭 챙겨주셨습니다. 힘은 말이다. 사람을 패라고 있는 게 아니야. 소중한 걸 지키라고 있는 거다. 알겠냐? 그 투박한 가르침 속에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주먹은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는 걸. 땀 흘려 얻은 힘만이 진짜라는 걸 말이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훈련이었지만 땀 흘린 날은 이상하게도 잠이 잘 왔습니다. 체육관 한 구석 창고를 치워 만든 작은 방이 민준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냄새나는 매트리스 하나뿐이었지만 길바닥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죠. 민준은 돈도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붙여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공사판에 나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었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고 손바닥에 피멍이 들어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체육관으로 돌아와 다시 글러브를 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땀을 식히며 TV를 보는데 드라마 속 주인공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멋지게 성공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순간 민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범죄자가 아니라 박수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슴속에 처음으로 꿈이라는 불씨가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민준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박 관장님 앞에 섰습니다. 관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쭈뼛거리는 민준을 보며 박 관장님은 툭 내뱉으셨죠. 뭔데? 또 사고 쳤냐? 민준은 침을 꼴깍 삼키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체육관 식구들은 밥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박 관장님은 한동안 민준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푸아하. 야 이놈아, 내가 무슨 배우를 해? 거울 안 보냐? 그 얼굴로. 동료들의 비웃음에도 민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죠. 박 관장님은 헛기침을 한 번 하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관장님이 민준에게 누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제법 두툼한 돈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긴 뭐야, 배우 하려면 프로필 사진인지 뭔지 찍어야 한다며? 가서 때깔나게 찍어와. 인물은 훤칠하니 화면발은 좀 받겠네.
민주는 봉투를 쥔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 돈이 박 관장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 때문이었죠. 체육관 월세 내기도 빠듯한 형편에 코 묻은 관원들 회비 아껴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관장님, 이 돈은 잔말 말고 받아. 대신 성공 못하면 2배로 갚아. 알겠냐? 민주는 목이 메어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죠. 그날부터 민주는 미친 듯이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연기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는 민준의 연기는 투박했고 무엇보다 이력서에 고등학교 중퇴와 비어있는 시간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이력서가 텅 비었네.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주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소년원에 있었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수십 번의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면서도 대사를 중얼거렸고 모두가 잠든 새벽 체육관 거울 앞에서 밤새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절박합니다. 어느 작은 독립영화의 오디션장, 민준의 그 절박한 눈빛이 감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좋아, 자네. 눈빛이 살아있군. 대사는 없지만 지나가는 행인 3역할 해볼 텐가. 대사 한 줄 없는 단역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주연 배우보다 더 빛나는 역할이었습니다. 단역부터 시작한 민준은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갔습니다. 처음엔 화면 귀퉁이에 스쳐 지나가는 역할이 전부였지만 민준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촬영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스태프들 짐을 날라주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자신의 촬영 분량이 없을 때도 현장에 남아 선배 배우들의 연기를 눈에 담고 노트에 빽빽하게 적어갔습니다. 저 친구 참 성실해. 눈빛도 좋고 사연이 있어 보여. 방송가 사람들 사이에서 민준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허투루 하지 않는 진정성이 통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청률 1위를 달리던 주말 드라마에서 반항아 역할을 맡은 배우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하차하게 된 겁니다. 당장 내일 촬영을 들어가야 하는데 대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때 조연출이 감독에게 조심스레 민준을 추천했습니다. 감독님, 저번에 단역으로 나왔던 강민준이라는 친구 어떨까요? 눈빛도 좋고 왠지 이 역할이랑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감독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민준을 불렀습니다. 대본을 받아든 민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역할은 마치 민준의 과거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방황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반항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 민주는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리며 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픔, 후회,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까지 전부 녹여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신인 배우 누구야?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같아. 눈빛이 너무 슬퍼서 나도 모르게 울었네. 드라마는 대박이 났고 민주는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국민 반항아에서 국민 아들로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광고 요청이 쇄도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섭외 1순위가 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민주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박 관장님도 병석의 어머니도 TV에 나온 민준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죠.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시상식 다음날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인터넷 뉴스 메인 화면에는 어젯밤 트로피를 들고 울던 민준 씨의 사진 옆에 10년 전 소년원 판결문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충격 단독이라고 적힌 글자가 마치 민준 씨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죠. 국민 아들의 두 얼굴, 대중을 기만하다 배우 강민준, 알고 보니 특수절도 전가자. 소름 돋는 이중생활. 댓글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효자다, 연기 천재다 칭찬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사람 때리고 물건 훔친 놈이 그동안 착한 척 연기한 거야? 범죄자가 TV에 나와서 웃고 떠들다니 세상 말세네. 방송국 놈들도 똑같아. 저런 놈을 국민 아들로 포장해? 민준 씨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소속사 대표님의 다급한 전화, 광고주들의 계약 해지 통보,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 제작사의 하차 요구. 전화벨 소리가 마치 너는 끝났어라고 외치는 비명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민준 씨는 집안의 모든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화려했던 영광은 하룻밤 꿈처럼 사라지고 남은 건 차가운 경멸의 시선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못하고 인터넷도 보지 못한 채 그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민준 씨를 가장 괴롭히는 건 자신을 향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다는 사실이었죠. 체육관 앞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석에 계신 어머니가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으실까봐 민준 씨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주제넘게 욕심을 부렸어. 그냥 조용히 살걸.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소속사 대표에게 마지막 문자를 썼습니다. 대표님, 저 은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위약금은 제가 어떻게든 갚고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강민준,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기자들이 들이닥친 걸까요? 아닙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건 귀에 익은 걸걸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박 관장님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비틀거리며 문을 열자 박 관장님이 땀에 젖은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기자들을 뚫고 오느라 옷은 헝클어지고 신발은 흙투성이었죠. 민준 씨는 관장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관장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박 관장님은 멱살을 잡거나 호통을 치는 대신 바들바들 떠는 민준 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품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밥은 먹었냐? 박 관장님의 그 한마디에 민준 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줄 알아? 내가 지은 죄, 내가 책임져야지. 숨는 건 비겁한 놈들이나 하는 짓이야. 나가자. 나가서 세상 앞에 똑바로 서. 박 관장님의 설득 끝에 민준 씨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플래시 불빛이 민준 씨를 위협하듯 번쩍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민준 씨가 단상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과거 범죄 사실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에게 사과는 했습니까? 기자들의 날선 질문들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다는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네,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10년 전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픈 어머니의 약을 훔치려다 약국 주인분께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때의 저는 어리석었고 비겁했습니다. 민준 씨는 단상 옆으로 나와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과분하다는 걸 알기에 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를 믿어주셨던 모든 분들께 씻을 수 없는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연예계를 떠나 자숙하며 살겠습니다. 회견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흐느끼는 민준 씨의 어깨가 애처롭게 들썩였지만 여전히 기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쇼하는 거 아니냐는 수군거림도 들려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견장 뒷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저 청년 아직 말 다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신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견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에 낡은 가방을 맨 그는 바로 10년 전 민준 씨가 물건을 훔쳤던 그 약국의 주인 아저씨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구지? 피해자가 직접 와서 멱살이라도 잡으려는 건가? 상황 진짜 최악으로 가네. 민준 씨도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민준 씨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회견장에는 침 넘기는 소리가 들릴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저 청년에게 피해를 입었던 약국 주인입니다. 하지만 저 친구는 이미 죗값을 다 치렀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세월을 말해주는 장부였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뒤 저 친구가 매일같이 제 약국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꼴도 보기 싫다고 소금을 뿌려도 빗자루로 때려도 다음 날이면 또 찾아와서 가게 앞을 쓸고 있더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물기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용서를 빌더군요. 막노동에서 번 꼬깃꼬깃한 돈을 봉투에 넣어 몰래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훔쳐간 약값의 10배, 아니 100배는 좋게 될 겁니다. 할아버지는 민준 씨를 일으켜 세우며 먼지 묻은 무릎을 손수 털어주셨습니다. 마치 친손자를 대하듯 애틋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 아이가 훔친 건 마약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어머니에게 드릴 해열제와 빵 2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저 녀석한테 밀쳐서 다쳤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은 신랑이 하다 빗물에 미끄러진 거였어요. 그런데도 저 미련하고 착해 빠진 놈은 자기가 다 했다고 어머니 약만 드리게 해달라고 빌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 씨의 손을 꼭 잡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지요. 나는 이 청년을 용서한 지 오래입니다. 내 아들보다 더 살갑게 굴며 내 말벗이 되어준 이 청년을 여러분이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늙은이가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갑던 회견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린 겁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약 때문이었다니. 내가 다 미안해지네. 피해자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욕을 해? 진짜 반성하고 살았구나. 민준 씨, 다시 봤어요. 민준 씨는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10년 묵은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입니다. 민준 씨는 다시 촬영장에 서 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톱스타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민준 씨는 연기 활동 외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봉사활동입니다. 얘들아,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야. 자신의 아픈 과거를 숨기지 않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민준 씨. 이제 그는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삶으로 울림을 주는 진짜 배우가 되었습니다. 강민준 씨,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스태프의 말에 나가보니 촬영장 한편에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커피차였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적힌 문구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민준이 기죽지 말고 어깨 펴라. 약국 할배, 체육관 관장,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가 쏜다. 트럭 앞에는 3분이 나란히 서 계십니다.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는 박 관장님, 고운 분홍색 재킷을 차려입으신 어머니, 그리고 중절모를 멋지게 쓰신 약국 할아버지까지. 3분은 민준 씨를 향해 손으로 하트를 그려 보이며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촬영장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아들을 응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눈부신지 모릅니다.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빙그레 웃음 짓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장수의 얼굴이 저럴까요? 자, 슛 들어갑니다. 레디 액션. 감독님의 외침에 민준 씨가 카메라를 향해 섭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그 땅에서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강민준이라는 배우의 진짜 전성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소년범에서 국민 배우가 된 강민준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가슴 찡한 감동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재기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배달해 드릴게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저의 마음을 담아 행운과 행복,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